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지난번 조회수 200만을 기록을 내주신 영광의 4인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언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10일 안 거. 왜냐하면 200만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재밌는 일화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망가지면서. 맞아요. 언니 내가 먼저 탈당할게. 네가 먼저 나가 있어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1등 공신. 네. 행여나 그분으로부터 항의 전화 올까봐 저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죠? 네. 재밌었고요. 오늘도 뭔가 카드 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칼퇴근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근원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끝나고 갈 때나 있어요? 그게 궁금해. 댓글에도 그게 엄청 올라와. 아니, 끝나고 갈 때나 있느냐? 끝나고 바로 생방송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우리 여기 3시간 해도 됩니다. 뭐 맨날 방송 잘렸다고 투덜대시더니 이럴 때는 또 방송이 많은가 보네요. 하필이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가 하필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의 헤어스타일을 최욱 씨가 만져주셨어요. 손으로 직접. 대단합니다. 아니 그 뭐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 네. 매불쇼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오늘 거지같이 온 거야. 아니 그래도 200만 명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래 거지같이 지금 옵니까? 이 제 자원봉사자 코디가 네. 이제 제 약혼녀로 이제 업무 교대하는 과정. 예. 아. 네, 1년 반 동안 했던 자원봉사자가 이제 넘겨줘야 돼서 그래요? 여기서 공백이 생겼어요. 공백이. 네. 근데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드라이브 했는데 사무실에서 멀쩡했는데 네.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최욱 씨가 금방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머리를 좀 만졌어요. 네, 체육살롱.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변희재 대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1등 공신입니다. 맞아. 저희 네. 오전 TV에서 그 신부님을 그렇습니다. 우주에 딱 한 명 있는 분이거든요. 소개해줬잖아. 네, 저희가 소개해줘서. TV에서 소개. 예, 네, 예. 오전 유튜브 TV에서. 채널에서. 네. 그래서 그 보답으로 땅을 준다 그랬다면서요. 아니 저희한테 보통 이제 소개해주면 뭐 하나씩 선물해주잖아요. 그렇죠, 선물해주죠. 저랑 민현 그냥 백화점 한번 데려가다가 네, 강화도에 땅을 주겠다. 땅 준대. 김정은이 죽으면은 그 땅이 100배가 오른다고. 아니 우리 필요가 없다고. 땅은 뭐예요, 근데? 아니 제가 지금 땅 하나 좀 우리 그 묘를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 묘 땅을 부친 뭐 조부를 정리하려고 좀 하나 살려고요. 조부모를 모실 땅. 그래서 곧 잘라서 주려고. 잘라서. 그 묘 옆에. 묘 옆에다가 내 묘 거기 넣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럽니다. 몇 자리 잘 받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굉장히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근황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뭐 불편하면 답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이라고 같이 또 토크 네.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을 걱정하는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뭐 항상 같이 토크 콘서트를 저랑 같이 할 필요는 없죠. 아.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같이 또 따로. 그렇죠. 뭐 그런 따로 또 거군요. 같이 이런 거죠. 뭐 큰 문제가 없군요. 네, 뭐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아직 창당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한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그 이준석이 그 워낙 많이 나가니까 저희 뭐 카페에 잘라서 영상이 들어왔는데 뭐 잘랐기 때문에 뭔가 좀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현주 의원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뭐 난 이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영상이 잘라 들어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입니까? 네, 뭐 너무 기획도 못하고 뭐 에이,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혹시 아니 너무 확인하셨나요? 이간질을 또 갖다가 영상이 그대로 우리 카페에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물론 잘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네. 아니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저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 이제 한동훈에 대한
문제. 왜 비판하지 않느냐. 그거 저도 문제 그렇죠. 제기하고 아니 그런 건 합니다. 비판되는데 아주 네. 그 정말 이 역겹게.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 아니야. 그래요. 저 같으면 그냥 주먹 이제- 하나 날라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확실한 건 이거예요. 저는 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그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분의 어떤 면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저도 다 있죠. 인정하고 네. 이해도 하고. 큰 방향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게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정치권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응원한다. 네. 예. 응원한다. 네.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대표님? 아니 저는 너무 싫어해. 이현주 의원보다 제가 이준석을 훨씬 먼저 알았잖아요. 예. 저는 피하라고 저는 좀 권하고 싶어서. 네, 그래요. 네. 피하라고? 아니 이현주 의원님 무슨 애기입니까? 세대 너무- 교체할 수 너무 있는 저를 젊은이들 챙기다 많습니다. 보니까. 예. 이준석 예. 빼고 세대 교체해야 챙기다 돼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엑스포 발표가 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뭐 다 네. 알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거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심지어 한덕수 총리도 또 영국에 날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 나갈 때면은 전 국민이 결과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대놓고 유치 전에 대통령이 뛰어들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역대 정권에서 무슨 국제대회 유치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기억나는 거 없죠. 예. 국제대회라는 게 실제로 뭐 어느 쪽에서 돈 많이 쓴다거나 뭐 매수한다거나 협박한다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여서 맞습니다. 네. 우리도 평창을 첫 번째로 실패했다가 두 번째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구도로. 근데 평창 실패했다고 뭐 욕 먹었나요? 그때? 없어요. 그냥 아쉽지. 근데 이번에 엑스포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어려웠던 거의 불가능했었던 상태라는 게 지금 오사카가 결정 나 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당연히 엽적을 절대 안 주죠. 이거 국제대회 그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우디 상황이 지금 빈살만이 네옴시티 만든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몇 천조를 끌어오니 난리쳤기 때문에 이 엑스포학을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돈 많은 사우디가 돈을 왕창 뿌려버렸다고. 우리 최태원이 한 명 가가지고 게임도 안 돼요 돈에서. 네.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왜 붙었냐. 차라리 이런 경우는 사우디를 밀어주고 뭐 대가 챙겼어야 되거든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통령실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게 질것 뭔가 뻔히 느낌이 알면서 오는데? 국민한테 속인다고 보기에는 너무 세게 가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뭔가 여러 가지로 이 왜곡된 보고를 받고. 왜곡된 보고가 문제라고 그 봅니까? 국제대회 유치할 때는요, 이 브로커들이 낍니다.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그 브로커는 다 껴 있어요 항상. 그쪽에서 지금 뭐 잘못된 정보를 받고 헷갈락한 거 아닌가 이래요. 야 이게 뭐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런 것이라면 그거 굉장히 문제네요. 이건 뭐 유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네. 하다가 일정 정도 대충 판 정리되면은 손을 떼고 차선책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인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올인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이제 얻는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쓸데없이 이 국제대회 같은 경우 원래 사실은 그렇게 정권이 직접 잘 나서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체나 협회가 나서지. 그쵸,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서 가지고 네. 더군다나 그 자기가 그 잦은 해외 외유를 전부 다 엑스포를 팔아가지고 네.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너 왜 나가냐 지면 이제 당장 또 다 네덜란드 가야 되잖아요 또. 네 12월 12일에 왜 나가냐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판 게 문제가 되겠죠. 다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니 근데 뭐 다음 엑스포 유치는 사실은 몇 년 지나야 되고. 네. 근데 프랑스가 사우디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최근에 윤 대통령이 프랑스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 영부인께서
우리 영부인 만나자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만나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피하는 그런 게 딱 나왔는데 그것 마크롱이요? 때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가 사우디를 지지 선언했다 공식적으로 이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유럽에서 이게 벌써 유럽의 판세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어느 정도는. 그 우리한테 표 찍어줄 만한 확실한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 일본. 야 일본. 일본 그 한 표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혈세로 해외 아니 원래 일본도요 사우디 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 투표라서 일본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건 이거 확인이 확인. 어렵지만 아무튼 그리고 일본이. 다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지 나라끼리. 예.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그 동안에 사우디 지지를 했었거든요. 왜 아까 얘기한 오페크라든지 이런 사우디의 영향력 때문에. 근데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로 네. 입장을 바꿨다 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대서특필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 야 이거 유치 못하면은 이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BTS한테 공연시키고 해외 순방 나가고 총리 내보내고 난리였는데 네. 참 그러니까 걱정이 큽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국제판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이거 지면 되는 건데 막 이긴다고 오히려. 하다가 이랬듯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그럼 이거 한 책임을 번 누구한테 짊어줘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줘야지. 아니 그 강서구청장도 안 그랬잖아. 지금 저 최태원 쪽에서 지금 면피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홍보를. 아. 예, 엄청 뛰었다고 지금 알려놓는 게. 아 그래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총대맨 건 최태원 돼 있으니까 기업 아. 입장에서는 예, 그쪽으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씌우시겠죠. 전 정부에 뒤집어 또요? 씌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쪽으로 아마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먹히는- 사실은 이게 구도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우디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영국 갔잖아요, 영국. 근데 또 그것도 엑스포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브렉시트 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 안 되는 데만 갔어. 근데 이렇게 표를 갖다가 뭉텅이로 갖고 있는 나라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전략적으로도 잘 못했다. 네. 장황하다는 얘기예요 저희. 네, 알았어요. 나는 잘 파악하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본 얘기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어. 언제요? 얼마 전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요 엄청나게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23일에 네. 우리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위안부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냈어. 23일에 네. 우리 사법부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겠지. 거기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우리 사법부 판단에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2015년 한일 협정에 존중한다. 위안부 협정이 있었거든. 2015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위안부 합의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강제징용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이 편법을 썼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을 이행 안 하면서 공탁. 원래는 일본 기업이 보상해야 될 거를 우리 한국 기업이. 기업이 주겠다 슬쩍해서 뭐 제대로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번 판결은 그냥 100배 이상 더 큰 게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야. 정부야. 아. 그때 왜 문제가 됐냐면 일본 기업이 무슨 소리냐 나 돈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시키겠다. 강제 매각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걸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에 이제 이승소한 이제 이용수 할머니 등등이 일본 정부 안 줄 거 아닙니까? 재판도 참여 안 했어요. 그냥 무시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당연히 강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일본 문화원 네. 그걸 할 수 있. 아니 일단은 일본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 그 땅도 이제 일본 자산인데 네.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일본 남의 대사관을 뭐 강제 매각한 적 없으니까 그거는 네. 그럼 일본 문화원도 일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매각을 해서 현찰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실제 법 집행해야 되는데 네. 일본은 지금까지 강제징용해서 어쨌든 얘네들이 뭐 한국 내 어떻게 했던지 뭐 지네들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빨리 답변해라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주일 대사를 소치를 했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입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대를 한 거지.
야 강제징용 때처럼 뭐 대법원을 짓밟는데 어떤데 어떻게 해와 그런데 그럴 줄 알았거든. 여기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사실은 한일 이 장관회담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했어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 언론이 안 써요 이거를. 그래서 잘 몰라 이게 문제 제기한 거를. 이제 그거를 간신히 박지인 장관이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판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안부 합의를 돌리겠다. 완전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사법에 대한 이제 개인의 손배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냥 퉁으로 일본 정부가 100억 줄 테니까 요거 갖고 잘 쓰세요 이랬지. 네. 개개인의 그 할머니들의 소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법 판단에 대한 얘기하라는 얘기야 박진 장관한테. 그 그때 말한 대로 무시하겠다 그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위안부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야 너네 강제동원에서 일처리 깔끔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못 하고 지금 언론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침묵하고 다 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니죠. 네. 지금도 아닙니다. 그때 왜 우리 기억하시죠? 예. 이거는 나중에 일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벌써 사전 지금 징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제 동원 그 문제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자라고 일본하고 합의한 거지. 네.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사법부가 그죠? 또 그거 방법론에 대해서도 그럼요.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사법부 판결은 사법부 판결이고 정부 집행부가 일본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법부 판결을 덮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일본하고 협정을 맺은 내용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조약처럼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질서가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부 판결이 이제 그게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좀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입법부는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건데 이 사법부 판결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국회가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합의해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는요, 그 일본하고 둘이 합의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집행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는 이제 계속 이거 침대 축구로 가는 겁니까? 만약에 뭐라도 일본 쪽에다가 답변하고 싶었으면요. 국회 비준을 못 받아도 야 위안부 합의를 어쨌든 퉁으로 받았으니까 이 개별 보상권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법부에다가 했어야 돼 공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윤석열은 그 작업을 하려던 박근혜 양승태를 잡아 넣어버렸기 때문에 사법 거래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던져놓으니까 이제 판결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도저히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가서 지금까지 거품처럼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쪽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믿고 했는데 이거 뻥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아니에요. 네. 고법인데 네. 일본 정부는 애초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확정된 겁니다. 네. 그럼 100% 이용수 씨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현금화라고 법원에 요구할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 이제 거죠. 그걸 이제 대법원 판사 뭐 팔을 비틀든지 이러다가 이제 이 사법농단에 이제 걸리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거를 됩니까? 그 사법농단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양승태 다 잡아가요. 맞아요. 다 잡아가요. 지금도 지금 이게 판결이 나와요. 지금 그 네? 양승태 법원장하고 임종원 사무총장 바로 요건 이거 강제징용권을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논의했다고 다 잡아낸 게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거의 팔이 비틀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겠네. 만약에 일본이 더 세게 압박을 해 온다면. 그리고 일단 강제징용보다는 위안부가 이 휘발성이 100배는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정부 상대고 그 당시 이제 강제징용은 기업에 대한 손배인데 이거는 범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일본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일본도 너무해. 맞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심해. 이게 아마 역사에 이용수 너무해. 할머니 측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집행하자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가 사과를 제대로 네, 하면 네, 네, 맞습니다. 어떤 타협안을 네. 아니, 우리 맞는 모색하게 돼 말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의 편에 서서 당연하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네. 지적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하는 짓이 네.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을 도와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가 아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지 일본이 배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위안부 할머님들 편에 서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변상하시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너무 심각한 게요. 이번에 중국하고 회담하려고 했다. 중국 우리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한국을 보니까 미국에도 종속돼 있는 것 같이 외교가. 근데 보니까 이제 아예 일본에도 종속돼 있는 것 같거든. 아. 그러면 이 미국 만나고 일본 만나면 되지. 너희 왜 만나니? 아하, 이렇게 되는 참 거죠. 너무 기분 나쁜 네? 얘기입니다. 그 외교권이 사실상 상실돼가는 상황. 이거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고가품을 어떤 한 목사로부터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수수가 샀다는 거야? 아니 받았다. 아, 받았다. 그러니까 네. 뇌물성으로 받았다. 아, 받았다고? 네, 이 의혹 제기를 했어. 목사한테? 네. 오. 그 영상도 막 공개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받은 거 아직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돌려줬느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데 유튜브 채널 산거 갖고 막 다 고소고발하고 했거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대 입장을 내는 거. 뉴스타파에서 했던 거 다 고소고발 했잖아요. 예. 뉴스타파에서 했던 거. 이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 이 아주 이 조심스럽게 제가 볼 땐 뭐 겁 잔뜩 먹고 이 기회주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예의 바르게. 예, 겁 잔뜩 먹고. 아, 예의 바르게. 어쨌든 그건 답은 해야 되는데 어. 이게 현행법으로 김영란법으로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김영란법은 직계가족하고 부인은 처벌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100% 걸렸으니까 네. 지금 야당은 대통령실에다가 답변 요청하기 전에 국민권익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잡아넣으라 그래야 돼요. 아. 당선 이후에 받았다는 당선 거예요? 이유입니다. 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주장에 따르면 당선 이유입니다. 예, 그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선 이유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직자의 이 부인이니까 네. 해당이 되죠. 아, 그리고 해당이 두 차례고 두 차례니까 첫 번째는 뭐 취임 전이지만 취임 이후도 받았으니까 일단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국민권익위 조사가 들어가서 누가 언제 왜 줬고 그게 어디 있는지까지는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하죠? 왜 형사? 아 그거 1차적으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가 1차 조사한 다음에 김영란법이라서? 넘겨요 아. 검찰에다가. 아 형사 고소는 아직 안 해. 제가 그 윤석열이 한번 고소해봐서 내가 알아요. 그때 아, 왜 이렇게 잘하나 판사들하고 김의겸하고 같이 술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싹 다 고소해봐서 알아요. 아, 그래요? 절차를. 아, 왜 이렇게 잘하나 했어. 아, 그런 절차가 있군요.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해요. 변대표는 여기 와서 네. 구속된 것도 그렇고 네. 조사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전화 통화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인사 개입하는 듯한 전화를 한다는 거야. 이 여사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찍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찍고 선물 한번 줘봤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함정 취재 논란은 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게, 네. 조금. 아무튼간에 뭐 민주당에서 이걸 뭐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 입장이 입장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이 얘기를 근데 한번 이 건에 여쭤봤습니다. 대해서는요, 저는 함정 취재 논란은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게 영부인이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을 한다는 국민들의 의혹은 너무 크잖아요. 이상한 자꾸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를 그거를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영부인을 취재하는 방법은 함정 취재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 실제 아마 언론학의 이론이 함정 취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 용납되는데 이거는 함정 취재 말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론학에서 이제 보통 늪보라든지 아니면 탐사보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통 여러분 잘 아는 뭐 추적유 10분이나 PD 수첩이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에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뭔가 밝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몰래 가서 맞아요, 찍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용인하는 범위가 있어요. 공익의 네. 목적이 맞으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비리나 아니면 부정 있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은 대놓고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언론사가 취재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거의 동시에 그 소영길 대표가 그 정유라하고 가선의 함정 취재 당해가지고 지금 녹취가 다 털렸어요. 녹취가 지금. 정유라를 만난 거예요? 왜 정유라한테 그 도청 당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런 경우는 함정 취재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비리도 아니고 정유라가 생계가 어렵다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을 녹취해가지고 다 터뜨려가지고 지금.
아니 네, 지금 함정치가 도와주려고 하는 걸 또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소형길 약전잡아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내용 얘기하는 내용이 정유라가 사는 게 어렵다. 근데 태블릿을 도와주겠다니까 좀 정유라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들인데 네. 뭐 하여튼 뭐 우파들한테 지금 보수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찬도 해주셨대요. 송영길 아내분이. 아, 그랬더니 그래요? 그 반찬 그 반찬 가지고 이제 정유라하고 그 김세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회유하려고 그랬냐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함정 취재가 지금 두 건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결정적으로 약점이 될 만한 게 없죠. 있었습니까? 그냥 뭐 비웃음 사는 건데 그냥 그 비웃음. 보수들에게 그러니까 함정 남의 호의를 취재권에서 갖다가 이거는 함정 취재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 뭐 무슨 비례가 올린 것도 아니고. 남의 그렇지. 호의를 왜 그런 식으로 짓밟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애초에 왜 그럴 목적으로 한 깔깔거리고. 거예요? 네, 그런 목적으로. 아 그런 목적으로. 네, 네. 그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함정 취재죠,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 별일이 다 있군요. 진짜. 네. 자,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입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 공무원.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네.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다 다니고 있어? 부인의 사진이 언론에 엄청나게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대구, 대전, 울산 방문했었죠. 그래. 그런데 최근에는 또 친구 찬스까지 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우 이정재 씨와의 식사하고 나오는 장면이 인증샷?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최근 일이잖아요. 저 김기현 대표가 그 남진 씨하고 뭐 아. 김영병하고 아. 이 당 대표 출마 직후에 이 꽃 들고 찍은 사진 망신 당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 망신 당했죠. 예, 예. 남진 씨하고 김영경 씨가 이거 그냥 뭣도 모르고 찍었다.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유치한 이 정치인들의 가장 유치하고 손쉬운 마케팅이 연예인 옆에 붙여놓고 사진 찍는 건데 한동훈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고 할 줄 아는 게 저거구나. 이 딱 이 검사 그것도 조작날조 수사 검사의 머리 수준 요거밖에 안 된다. 이정재 붙여놓으면 좋아하겠지. 이제 이 이정재 빠들이 그 수준인데 망신은 안 당할 것 같아 이번 거는. 그 이정재 씨가 2017년 9월에 160억 횡령 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었는데 깔끔하게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이었고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임기 초기였기 때문에 끝발 날릴 때거든요. 입 좀 막아. 아니, 저 대표님. 이에요 이거. 아니 협의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오면 어떡해. 160억. 왜 이정재를 건드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죄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저같이 죄가 없어도 감옥 가는 사람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없어도 무혐의 처리되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나 이정재 친구야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누가 그런 도움이 있으니까. 아니 고등학교 친구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이정재 씨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내 고등학교 친구가 중앙지검 3차장이야. 요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마 근데 요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정재 씨가 네. 160억 배임 혐의로 네? 그 수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 처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해. 보도는 팩트. 보도는 있어. 아, 그러니까 그 무혐의 처리될 때 한동훈과 윤석열이 중앙지검에 이제 짱들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말씀은 지난번에 이 김기현이 망신당했듯이 남진이나 뭐 김영경이 저 아니에요 뭐 같은 그렇게까지. 이정재가 나와서 제 아니에요란 말은 안 할 거다. 뭘 같이 밥 먹었는데 제 아니에요야. 아니 근데 보통은 이제 연예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나 이런 이제 대선 주자급은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 이 사람의 밥을 먹었는데 이분 참 내가 좋아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게 보통이지 자기가 올리진 않거든요. 아니 이거 자기가 안 올렸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누가 장관이 올린 거 아니에요. 거예요? 이 그러면?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커뮤니티 누가 올린 뭐 거예요? 네티즌이 올렸겠죠. 네티즌이? 예. 근데 그 사진은 네. 둘밖에 그 없잖아요. 사진이던데 둘이 스냅 두 사진인데? 사진을 누가 일반인이 찍었던지 네. 수행 보좌관이 찍었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린 예를 들면 거지. 팬이라 그러면 그 같이 팬이 찍어야지.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어 올렸기 때문에 뭐 작전을 썼던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찍었으면 저 멀리 있는 걸 찍죠. 포즈까지 찍고 그것은 딱 했던데. 폼 잡고 찍은 스냅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자기가 올렸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수행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직까지 이정재 씨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가 된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조만간에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으로 감옥 가잖아요. 이정재 씨는 저 한동훈 누군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아니야. 나올 겁니다. 아니 저 대표님 30년 지기래. 30년 아, 지기. 뭐 엄청 현대고 기네요. 근데 현대고 네. 동기라 그러는데 네네. 저도 지금 경문고 동기가 한 1000명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한 100명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잘 알 수는 있는데 잘알수 있어. 근데 다만 뭐냐면 최근 들어서 네.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왔어?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너무 심해요. 아. 그리고 아직 장관 끝났죠. 그만은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장관 여러 가지 장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그러면- 인사 검증이나 제대로 하라 그래. 그렇지. 일이나 인사. 제대로 하고 아니 돌아다니던가. 이 사람이요. 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인사 참사예요. 네. 근데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법무부예요. 네.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맞아. 본인이.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다음에 그 특검 할 때 거기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법리나 여러 가지를 실무적으로 서포트한 게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장관은 거의 아바타 내지는 12.12 사태를 같이 했던 그 전두환과 노태우 혹은 네. 전두환과 장세동 정도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욱의 말에 따르면 이 발언이 이준석과 이현주의 가장 큰 차이야. 이준석은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검찰이나 한동훈을 공격한 적 보셨어요 혹시? 네.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적나라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왜 또 그 간극을 벌려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간질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준석 전 대표 인사를 한다고 아직도 싫어요? 모든 이슈를 그걸로 다 엮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인사를 안 하잖아. 인사를.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 검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훈 검찰 출신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이것은 검찰 세력이에요. 아. 검찰 세력.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게 신권위주의 시대다. 지금 우리도 다 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 말 조심해요. 그래서 아까 그 조심할 저기 정도가 그 핸드백 나올 때 다 이렇게 말을 조심했어. 뭘 솔직히 조심하고 말해서. 있어요? 민주당에서 입장 낸 건데 뭘 조심해요? 그래도 좀 왠지 하여튼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뭔가 하면 막 지금 활극이 항상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언론도 그렇지. 그다음에 정치권 수사도 그렇지. 언론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 모든 게요. 다 그다음에 경제인에 대한 수사도요. 결국 어디로 가냐? 정치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의 핵심이 정치예요. 그 권력 투쟁인 거 수사가 아니고 이거 되게 심각하고 저는 우리나라 7, 80년대 요새 또 서울의 봄도 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벌써 끝난 지가 언젠데 다시 또 신권위주의 시대로 가냐?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 뭐 똑똑하든 뭐 좋은 사람이든 나는 관심이 없고 그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아무리 똑똑한 군인이 있어도 군인이 대통령 되는 건 안 된다. 네. 그거랑 똑같은 뭐 거예요. 두려움 뭐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 6월에요. 김어준 씨가 네. 김건희 여사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 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찰 조사 받았어요. 아 김어준 씨가 네네. 그걸 의혹을 제기했다는 뭐,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번 건과 뭐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건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저만 뭐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누리고 있어요. 저 지난주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지금 현수막 지금 전국에 지금 다 걸고 있어요. 현수막을 다 걸었어? 걸고 있어요. 오. 지금 네, 자백하라야 자백하라. 자백하라? 네. 걸고 있어요? 열린민주당과 저희랑 미디어치랑 공동으로 그래요? 모든 이 도시의 이 큰 거리에 다 걸고 있어요 지금.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자백하라? 네, 윤석열 한동훈은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아니, 현수막 그-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변희재 대표만 보면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국가야. 맞아 혼자 다 저는 뭐 고소고발 한 건도 없어요. 예, 뭐 고소고발이 경찰 조사 한 건도 없습니다. 약간 투명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 야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 치고는 너무 조회수가 200만이나. 아니 그리고 너무 유명해서 결혼한다니까 여기저기 유명한 데서 추천해주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다 와요. 아니 이렇게 스피커가 센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근데 왜 안 거쳐? 그러니까 왜 아니 가만두냐고. 대표님 지금 스피커가 제일 센 건 맞잖아요. 지금 시사 프로그램 중에 200만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 나 잡아가라 그러잖아. 예. 근데도 아무도 안 잡아가. 집 앞에 가서도 난리 그리고 치는데 나 집 앞에도 갔었어. 중요한 거는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이분은. 네. 막 그냥 얘기해요. 한동훈 집 앞에서는요. 한동훈 가족들은 범죄자 남편을 자백시켜라 이런 거. 현수 막 그냥 예. 아니 저 가족은 네. 끌어들이지 마시고. 현수 막 다 걸었어요. 예. 전혀 뭐 항의 전화 하나 없어요. 네. 저는 서울의봄 봤을 때 제일 슬펐던 게요. 그 반란군이 뭐 진짜 천수를 누리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진압군들의 영웅들 있잖아요. 네. 온몸으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냥 돌아가신 싸웠는데 그 분들도 이후에 계시잖아요. 너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앞에서 투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지켜주지도 않고 네. 그냥 그 사람이 희생으로만 묻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했던 그 건과 이번 건은 전혀 무관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수님께서 네.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 그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설마 네. 아이 구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했다니까. 했는데 실제 네. 그 말 했더라고요. 했더라니까요. 네. 아니 이게 저는 멍청이. 이게 막말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막말이죠. 막말이죠. 그게? 네? 그게 누구한테 한 민주당한테 한 말이죠. 했다니까요. 민주당한테. 네. 근데 더 웃긴 건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 그게 더 성명 웃겨, 하나도 안 나는. 나갔습니다. 어? 성명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아. 야 민주당이. 진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공포 정치에 완전히 오히려 길들여졌어.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송영길은 한동훈에게 막말하지 마라. 와.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에요. 그거 네. 저기 뭐 그때 네. 무슨 어린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한 거. 아니 그게 민주당이다 멍청하는 이거 진짜 막말 아닙니까? 막말이지. 저거는 아니- 대통령에게 당장 한동훈 해임 경질을 건의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없어요 그런 경우 사례가. 전례가 없어요. 아니 장관이 야당한테 이 멍청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집단 전체한테. 근데 항의 한 번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라고 봐야죠. 저거.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언론들이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이런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근데 이거 뭐 이거 이 한동훈 장관의 말도 막말이에요. 이거 막말이야. 어떻게 사람 그것도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멍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고. 네. 민주당이 항의 안 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언론도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하고 다녀 자기 마음대로. 별로 이게 이슈가 안 지금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거의 지금 무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변이지 한동훈. 두 사람만. 아니 근데 이게 언론들이요. 이게 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언론들이 이렇게 막 띄워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언론도 눈치를 엄청 보는 건데 저는 이 한동훈이 그러면 정말 한동훈 장관이 정말 뭔가 중도층에 소구를 하냐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막 와서 막 나오고 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 적어도 중도층이나 중산층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검찰 정권, 검찰 정치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거 있거든요. 신뢰도 관련해서요. 네. 거기에 보면 검찰 이 시대에 대해서 요 문제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요. 네. 그럼 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 중도층에서 지금 보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큰 흐름이요. 저 검찰 정치를 그만해라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민생과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한데 이런 것들이 막 설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설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한동훈 장관하고 바로 연결되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막 설치면 약간 어떤 그런 건 있지. 이렇게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언론이 막 따라가 주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예인 비슷한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죠.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에요. 네. 요즘 보니까 기본이 민주당 안 쪽 돼 있어.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만 이제 한동훈이가 이게 날뛰는 게 민주당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 나더라 그러는데 장담을 하는데 어쨌든 뭐냐 이 핵심 지지층들을 업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그렇지. 거야. 이 노인들 보수 노인들 업돼서 이러면은 투표율이 투표장에 높아져요.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의 저 난동을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려면요 한동훈을 짓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도망다니고 멍청이 들어가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한동훈 효과를 보는 거지 이쪽에서. 가만 놔둔다고 그게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그렇죠. 지지율이 그 사람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건 없지만 왜냐면 중도층 대부분 싫어하니까. 지지층을 그렇지만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보수 특히 이제 이쪽 골수들한테는 그런 효과는 좀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어쨌든 좀 젊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에 보면 뭔가 많이 쌓였잖아요. 근데 한동훈 뭐 뒤에서 사실 할 거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 뭔가 새로워 보인단 말이죠. 네. 아, 뭘 잘하나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2년 동안 실적이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빼고는 알리는 게 지금 없어요. 이제 유명세 변희재 대표 빼고는. 얘기는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는 전혀 어필 안 해요. 그리고 중도를 끌고 온 효과도 전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건 좀 있다. 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실망해서 좌절했다가 혹시 뭐가 되나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건 플러스 할 있다는 것도 거죠. 있냐면요. 민주당 집단을 쫄보 겁쟁이로 이게 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실제로 인식시키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럴까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 같은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굉장히 거부감이 거죠. 들어요. 맞습니다. 자기 일 다 하고 총선 출마 딱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네.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할 때 그 과정을 뭔가 좀 배운 거 아니었느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운 대로 하세요 끝까지. 아 끝까지요? 대통령까지 하라고요? 아니. 그런 뭐 캠프에 들어갈 생각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최진봉 영입. 아니 나는 근데 저는 이분이 보면 막 다니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네. 선거운동하고 다니신 거였어요. 대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 그걸 따라하는데 네. 강도가 훨씬 세 보이는데 옛날 윤석열 때보다. 그런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숱하게 책임져야 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다 물어야죠. 나중에는 당연하죠. 물어야죠. 네, 책임져야 될 아니, 것이다. 지난주에 그 민주당의 그 검사 범죄 TF 팀에서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친다고 자료 다 가져간 다음부터 또 연락이 없네. 저거 봐 또 내 예언했잖아. 일주일 있다가 쫄보 민주당 이럴 거라고. 바로 치과 같이 하더니 지금 또 연락이 없어요. 연락 지금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검토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뭐 검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안 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마음 놓고 민주당 집 밟는 거지 저런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려면 박이를 임명한 사람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임명했던 사람을 쳐야 그러면은 된다. 한동훈이 윤석열 치면 캠프 들어가시려고요? 안 가요. 내가 거기 왜 가? 아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건데 그거를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어쨌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무거운 행동은 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그걸 뭐 짓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때 또 쏘가가지고 하하거리고 있으면 그거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가망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 국무위원이었어. 네, 정치는 아니야. 진짜 정치. 예, 정치권 진짜 이야기를 나눠볼 정치네.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으로 갈 텐데 뭐 인요한 위원장의 그 막말 파문 그 사과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접기로 하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특수관계인도 나와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나와 있으니까 또 아니 특수관계인은 아니죠. 네네네. 그거는 뭐 저희가 잠깐 접어두고 인요한 위원장이요 권고 사항을 뭐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 뭐 험지 출마 등등. 이거 목요일까지 답하라면서 국민의힘에게 최후 통첩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상범 의원 등등 이거 월권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는 11월 16일까지만 해도 인요한 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는 사람 아닌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또 25일에 울산에 내려가서 나 대통령이랑 하루에 3-4번 통화하잖아. 그리고 밤에도 막 만나고 그래. 예, 막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팔았네 이름을 또 엄청나게 팔았네. 또 자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윤심은 인요한에 가 있느냐 김기현에 가 있느냐 이게 계속 헷갈린다는 것이 이게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뭡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닌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사람 편들어주고 이 사람 만날 때는 또 이 사람 편들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원래는 분명한 거는 인요한을 투입할 때는 김학일과 함께 영남권 그 낙동강 하류 쓸어버린다고 투입한 건 맞죠. 그래서 인요한이 한 거는 계속 낙동강 하류를 쓸어버리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안았는데 네. 예상치 않게 장지원이 버스를 마치 탱크처럼 밀고 동원해가지고 92대. 거의 뭐 5천 명의 이 병사들을 앞세우고 92대의 탱크형 버스를 몰고 와서 너 죽어 협박해버리. 근데 그 정도의 항명했으면요. 네. 원래 이 당에 있는 이른바 범 윤석열 세력이 어. 장전을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그 버스 도발 이후에 누구도 장전 욕을 안 해. 안 해. 아무도 장전 욕을 안 해. 그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겁먹었던 김기현이까지 힘을 받아서 힘 이제 받았구나. 최고위원회 자기 이 직계를 안 쳐버리고 네. 버텨. 어. 원래는 이제 김기현을 날려야 되는데 최고위원을 또 김기현이 자기 졸개 앉혀놨기 때문에 김기현 날릴 길도 없어져서 네. 한마디로 1차전은 장재원 김기현 라인들이 김장전대였잖아요 원래부터. 네네네. 거의 실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작전상 후퇴다 지금. 네. 용산의 작전상 후퇴. 훨씬 센 거죠. 이 윤석열 머리를 볼 때랑 실제 부딪혀 보니까 야, 생각보다 센데? 만만치 가는 거야. 만만치 가는 거. 거기다 또 이제 경남의 지역에 있는 김태화라든지 조혜진, 뭐 김영선 요 라인도 막강하거든요.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후퇴. 일단은 후퇴군요.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은 안 왜냐하면 끝났어요.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영남권을 못 쓸어버리면은 자기 넣을 데가 검사들을 없지. 꽂을 데도 없고 아. 어떻게 수도권 선거 해볼 수도 없고 이거 그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측근 정치에서 무너지는 거군요. 네, 결국 2차전이 시작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이준석 문제로 맞물. 이거 영남권 안 날리면요 이준석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안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아직까지 용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안는다는 얘기는 영남권 이 하루 인생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못 쓸어버리면은 이준석도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공천밖에 더 받아요. 자기도 처리해야 되는데 칠 것들을. 네. 그래서 이준석은 계속 그 대구 쪽 의원들을 12마리의 고양이라고 조롱하고 네.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친다 그러면 이준석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영남 하류 인생 치는 칼로 한동훈 이준석을 쓸 한동훈은 이제 것이다. 저기 이제 중부권 수도권이고 어쨌든 영남권 이준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워낙 장재원이 세니까 네. 그 장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워낙 많아 토어들이 사실상 김무성이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2차전은 근데 그냥 멈추지 않고 2차전은 시작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이분이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국정 준비가 안 돼 있다. 검찰 평생 있었기 때문에 사법화 시킨다 정치.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게 이 당이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왜 그러냐하면 이 아까 얘기한 영남 하류 인생이라고 좀 그런데 어쨌든 하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남의 그 토 세력들이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옹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대통령이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쳐야 되는데 이분들을 치면 자신의 뿌리를 자기 다리를 자기가 자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반드시 이것은 자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쳐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못 쳐낼 것이다. 쳐낼 수가 없어요. 쳐내면 자기가 죽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치면 또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안 치면 선거에서 죽고 쳐내면 선거하기 전에 죽든가 아니면 그냥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바로 자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쳐도 죽고 안 아니 쳐도 그래서 죽으면. 제가 자멸한다고 한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되는 거구나. 순간 이것은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망한다. 이분들하고 손을 계속 잡고 가도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아니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별로 대중적 인기도 없고 국민들한테 비전도 못 주는데 당연히 당내에서 분란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민적 지지가 추락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분들을 쳐내잖아요. 쳐내면 자기 발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보수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뭔가를 백날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돌다가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순리예요. 아이고. 근데 이분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럼 그때 대통령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나와 버렸고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람들이 처음에 지지하기 시작했냐.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걸 보고 그나마 공정과 상식 안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은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하고 손잡는 순간 공정과 상식과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하태경이 서울 출마한다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은 다시 부산으로 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종로 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장재원이가 이기는 걸 보고 다시 가야 되겠는데 가려는 명분을 찾으려니까 지난번 총선 때 이른바 122개 중에서요 국힘당이 16개밖에 못 이겼어요. 그 최재형은 1년 반밖에 전에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갈 때 천지거든 수도권에. 근데 하필이면은 현역 의원 있는 종로로 갔다는 얘기 뭐냐면 나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예요? 하태경하고 최재형이 거기서 칼질하고 싸우면은 수도권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럼 당 지도부가 야야 너 다시 부산으로 가. 이거 하려고 종로를 이거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박지원 원장님도 이렇게 분석하던데. 네, 그러니까 어. 장재원이 질 줄 알았는데 아, 이겨버리니까. 이기니까 자기가 부산 나올 이거 없잖아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다 쳐내고 다 혼날 텐데 나는 먼저 서울 가자 해서 올라왔거든. 근데 보니까 야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다 해서 종로로 갔다. 아니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이제 종로를 치면서 이제 와. 윤석열에게 나 부산으로 안 보내주면은 나 종로에서 칼부림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사실상 그 레임더 레임드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볼 때 아니, 이미. 윤석열 장재원 싸움이 장재원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부산으로 백하고 싶으니까. 야, 그리고 하태경은 원래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근데 협박하는 거지 뭐. 여기서 보면 협박이야. 하태경 의원이 가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도 현역이 있는데 최재형 의원입니다. 아니 완전히 무시하고 출마 선언을 하냐 경선 선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분석이 그럴듯하네요. 변희재 대표는 계속 그럴듯해. 그래 끝까지 봐야 돼. 저거 만약에 종로를 안 하면요, 그 수도권 싸움이 안 그래도 힘든데 종로에서 둘이 칼부림 해봐요. 종로 한바닥에서. 야, 난장판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도부는 하태경을 빼줘야 되는데 빼려면은 부산에 빼주든지 아니면 강남에 빼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을 갖다가 붐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수도권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네. 아니 이런 거 보면 정치인들 우리가 엄청 쉽게 비판하고 막 바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보통 내기들이 아니네. 자기 정치인들. 밥그릇 앞에서는 천재. 밥그릇 앞에 진짜 네. 천재야. 잔머리지.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대통령이 특정 당이나 이런 총선에 깊게 개입하면 개입하는 안 게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불법이에요. 지적인데. 저는 불법. 정정권에서 본 적이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지금도 보면은 자 보세요. 네? 지금 인요한 김기현 얘기를 하면서 윤심이 어디 있냐 이런 나는 얘기를 그게 우리가 이상해. 그냥 기본값으로 깔고 가잖아. 나는 그게 이게 이상하더라고. 사실은 네. 정말 절망적인 현상이죠.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의 그거- 대통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특검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네. 그 처벌했어요. 처벌받았어. 근데 본인은 왜 이렇게 깊숙하게 아니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날릴 때 그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계속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 당신이 그때 수사해가지고 네. 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은 임기가 안 끝날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가 자신의 임기가 네. 뭘 생각할까 뭐 지금도 뭐 걱정된다. 대외적으로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고는 있습니다. 네.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발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국민을 그래서 속이고 저는 있네.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검찰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150석을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오롯이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 용액관, 검액관들 다 해도 사실 100석이 안 될 거예요. 네. 나머지는 설사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자기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거냐. 결국에는 검찰을 어떻게든 쥐고 흔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들을 대거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 거기 그게 30명이든 20명이든 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을 꽉 쥐게 할 것이다. 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아주 내가 심플하게 설명할게. 쉽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거예요. 네.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 총선처럼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네. 이 이견이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어요. 병립형으로 가기로 했어. 아. 그러니까 민주당만 이견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병립형은 뭐냐? 네.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어. 지역구 의원처럼 비례대표도 득표한 비율만큼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는 제도.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정당은 의석수를 차지한 비율만큼 빼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는 방식.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준연동형이 되면 좀 다수당이 될 수도 있어. 그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네, 이것을 두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민주당은 뭘 하고 싶은 건데요? 그걸 모르겠어 나는. 그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복잡한데 이 저쪽 네. 보수당은 원래 이게 병립형을 하든 연동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보수당은 호락이 확 불면요 그냥 센 대로 확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당은 당이 난립을 안 해 절대. 그래서 전광훈이든 조원진이든 막 1%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저게 뭘 하든. 뭘 하든. 근데 이쪽은 정의당부터 막 실제로 막 5% 10% 얻고 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군소정당들이.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많이 이거를 가져갔죠. 어떻게 협력하느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군소정당들에게 비례를 양보해주고 그러면 지역에서만 1대1 해주면은 지역에서 국힘당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또 비례를 또 먹고 싶으니까 결국 미성정당 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제도가 똑같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지금 비례정당을 하겠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치고 나온 사람이 벌써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송영길, 조국 아직 말은 안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오히려 맡겨 놓으면 이 군소정당이 오히려 윤석열 퇴진의 깃발을 들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를 양보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최전방 특공대 역할하는 전위 정당을 만들어서 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문제. 이재명 지도부는 야, 이 비례를 내가 왜 양보해야 되지? 원래 당권파들은 비례를 자기들 찍잖아요. 측근들을. 이걸 양보해야 되거든. 이걸 양보하기 싫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자꾸 병립형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의석수로는 어찌됐든 민주당으로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범민주당 계열, 민주 계열로 하면은 이게 유리한데 민주당 자체는 어쨌든 의석수를 손해 보니까 네. 야 우리가 당권 잡았는데 씨 우리가 비례를 먹지 왜 포기하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현역들과의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파 그린바 민주당 개혁파들도 다 우리가 같이 넓게 윤석열 반대 전선을 하려면은 비례를 양보해 주자 군소정당한테 이게 이 얘기고 네. 심지어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기 동의를 해. 왜냐하면 지역구를 그러면 군소정당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비례를 양보해주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한 뭐 지역이 있어요. 운영찬 지역구다 하면은 이 사람은 국힘당과 1대1로 싸우는데 이 사람 지역구에 용해인도 지원해주고 소영길도 지원해주고 조국도 지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비례를 양보해주면은. 근데 여기서 이재명 쪽이 욕심부리고 야 우리 비례 먹을래 그러면은 용해인 쪽도 지역에 내보내고 소영길 쪽도 지역에 내보내고 잘못하면 박살날 수가 있거든. 요거 정도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게 보수와 이 진보의 정치 정도 차이입니다. 보수는 놔둬도 개돼지들이 쫙 가서 단일화가 되는데 여기는 정리 안 해주면요. 너도 나가가지고 한 3-4개가 나갈 수가 있어 한 지역구에 진보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비례 얘기하셨잖아요. 인재를 영입을 해서 어디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이미 너무 풀로 차 있어. 그러니까 이 아주 어려운 지역 말고는 강남 같은 데 말고는 내보낼 데가 없는 다 현역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로 인재 영입하려면 어디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비례를 해야 되는데 비례는 안 되거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그렇죠. 가면. 그러면 이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집권한다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 나중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재 풀이 이제 이 총선에서는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비례를 손을 떼버린다고 쳤을 때, 네. 그럼 비례는 아마 이 범윤석열 퇴진당이 앞서 나갈 거고, 그 범윤석열 퇴진당과 국힘당의 짝퉁 유성당과 경쟁했을 때, 저는 윤석열 퇴진당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 국민들이 실제 3위니까. 그러면 비례에서 윤석열 퇴진당이 압도해 주면은 이게 지역까지 효과가 가서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영길 대표는 이러면 200석 갈 수 있다. 윤석열 퇴진 세력이. 네. 그 계산이 맞아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계속 선거제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니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걸 지키자는 이거를 거고? 지키면서 우리 다당제로 민주당은 가자는 거예요. 위성 안 위성 만든 정당은 거지. 절대 만들지 말자라는 아.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심플하게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른 새로운 이런 당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건 준영동형이에요? 영동은 저기 강원도고요. 네, 연동. 예, 연동 예. 거기에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태 현행 제도가 그대로? 그 연동이니까 가만히만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만 되는 있으면 건데 돼요. 이걸 야밤에 국힘당과 야합해서 병립형으로 바꿨을 네. 때 국법법은 이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가기 그러면 안 어려울 되지. 거예요. 아, 그러면 안 야밤에 되는 거고. 야밤에 야밤 낮에 할 수 하면 있어요? 된다. 낮에 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인데 항상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잘못을 하면 의뢰이 그러려니 네. 그러니까 특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독재 투쟁을 해오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몰아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똑같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 지지층이 갖고 있는 신뢰라는 게 네. 있는데 네. 이게 깨지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실리를 찾을 것이냐 명분을 찾을 것이냐라는 싸움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실리를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준연동형을 민주당 주도하에 만들었는데 우리 명분을 찾아야지 어떻게 과거를 회귀하냐 이제 그 싸움입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당백하는 비례 의원들 많잖아요. 뭐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아주 지금 시원하게 용해는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죠. 네. 네. 누구 라인 아니야. 나는 이재명 라인이야. 뭐 이낙연 라인이야. 이런 거 보기 싫어요. 그냥 네. 국민을 위해서 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은 눈치 볼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 선거 그래서 저는 제도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도 이 말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 한번 이재명 대표 측에 한번 라인업 짜봐라 비례. 그리고 뭐 용해인 송영길 대표가 생각하는 한번 이 윤석열 트린당의 비례 라인업 짜봐라. 어디가 더 화려하게 놓고 화려할지 딱 라인 나올 거예요 답이 아마. 아. 윤석열 퇴진당 쪽이 계속 싸운 사람들 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쪽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했을 때 실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지역구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요. 아, 그러니까 실리 예. 실리와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데 실리도 놓치는 게 그렇죠. 아니다. 지역에서 엄청난 이득 얻기 때문에 아. 비례를 양보해 주라는 거죠. 아. 하여튼 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도층이라는 게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거에 큰 잘- 관심이 없을 맞아, 거예요. 바로 모르겠어. 문제는 그거예요. 예. 100번의 얘기도 사람들이 모르겠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도. 네. 그러니까 근데 막-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다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언제나 네.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안녕하세요 최대집 씨. 갑자기 혼자 뭔 줄 알았잖아. 아, 최대집 씨가 반윤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으로 아마 이 의사협회에서 투쟁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투쟁위원장이요? 네. 아 그럴 것이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드디어 등판했군요. 2달 만에 등판을 아. 했는데 최 대표도 그거를 예상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직 회장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어서. 아. 근데 제가 볼 때 이 싸움을 감옥 갈 각오하고 나설 사람은 의사 중에 최 대집밖에 없기 때문에. 뭐야 방패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 인터뷰에도 감옥 각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질러댔고, 솔직히 지금 의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아. 최 대표는 뭐 제가 감옥 간 걸 너무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겠다는 각오로 이제 나와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긴 게 직책명이 진짜 투쟁위원장이야. 아 진짜? 아 네. 진짜. 직책명이 네, 직책명이 싸우다 들어가라는 거죠. 싸우자 들어가라? 이 의사정원 증언 증언대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전임 회장인 최대주 회장이 문재인 정권하고 사인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의정협의소인데 의대 정원 늘릴 때는 반드시 의사협회와 함께 협의하고. 과학적 논리적 분석을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어. 그걸 안 하고 대학들에게 늘리고 싶은 만큼 늘려봐 했더니 어. 뭐 심지어 한 지방대학은 100명 정원을 막 800명 늘려버리겠다. 네. 이걸 모아 놓으니까 4천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뭐 4,000명 5,000명 나와버리잖아요. 이걸로 하겠다 그러니 의사들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붙는데 최대립 회장은 이미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랑 집회를 같이 하고 있어. 네. 근데 퇴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위협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원래 의사 조직이 윤석열 지지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실망하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지. 최대집 이거 의사들 이용해서 윤석열 치려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최대 회장은 이 윤석열 같은 자하고는 협의가 필요 없다. 이번에 혹시 막아도 이자가 살아 있으면은 또 할 거다. 이제 의사들이 만만해 보이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아니 근데 네. 봐봐요. 의협 입장에서는 최대집을 끌어들인 이유는 수염도 나고 막 들이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만 너는 해결해라. 이러고 불렀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근데 네. 그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최대식 전 회장이 다른 것도 막 들이받고 태블릿 조작도 할 거고. 그러면은 쫓겨나겠지. 뭐 박정훈 대령도 할 거고. 네. 근데 그 최 대표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정치권에 지금 윤석열 퇴진당도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이 자를 제거 안 하면 계속 화가 된다 의사들에게. 설득 작업을 왜냐하면 합니까? 강자의 약하고 약자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의사를 약자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총선 끝나고 또 밀고 들어온다. 또 나간다. 총선 전에 제거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득합니까? 설득을 이제 의사들에게 해서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게 의사들은 파업을 할 때가 가장 의사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일단 돈이 박살나고 그것도 근데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파업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집회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파업보다는. 그리고 의사들의 지금 병원이 의협에 아마 한 10만 개 있다고 들었는데 10만 개 병원에다가 태블릿 책을 다 깔아버려요.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만들면 의사들이 참여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집회에 안진거라든지 막 나가는 거죠. 뭐 김용민이라든지 의사들 집회. 의사들 집회? 네. 가운 입고? 아니 가오리 아니라도 그러니까 최대 회장이 이 성명서인 게 범정치 사회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만의 싸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한테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퇴진을 협조해주면서 의사들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네. 범사회 세력에.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의사들의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윤석열 퇴진에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런 반발이 있구나.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의사라는 집단이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가장 사실은 열렬하게 지지했던 지지 많이 집단이죠. 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또 이제 심지어 법원도 판사들도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사들은 막 난리였어요. 난리. 아니 근데 공개 지지도 많이 했었어요. 예. 최대집 회장이 원래 의협에서의 사조직이었던 전희총이 윤석열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최대 회장만 안 된다고 지지하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 최대 회장의 발언에 좀 무게가 실렸죠. 법안은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용을 막는 자지 의사들의 말을 들을 자가 아니다. 네. 이런 판단이 어쨌든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자신한테 제가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왜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심하죠? 최진봉 교수 눈치를 보게 돼. 내가 몇 아니 번을 저한테도 눈치 봤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시간 이거 보여줬어요. 시간 이거 시간이죠. 내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네. 그만 얘기해라. 저보고 얘기 그만. 내가 무슨 최진봉 눈치 보게 생겼냐고. 가시라고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